아이폰, 맥북, 그리고 콩나물을 만드는 회사, 하나의 기업이 대한민국 전체보다 규모가 큰 회사, 바로 애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 이렇게 3명이 1976년 4월 1일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잡스와 워즈니악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둘 다 전자쪽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잘 다니던 대학을 그냥 때려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때려치운다고 하면은 바로 등짝 스매싱이지만 미국은 아닌가 봅니다. 애플의 시작이 잡스의 집 차고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잡스와 워즈니악 둘 다 각각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죠. 컴퓨터의 최종 조립만 잡스의 집 차고에서 했습니다. 결국 뭐 차고에서 했는 거 맞긴 맞는데 저도 차고만 있었다면은 애플 같은 회사 하나 차리는 건데 차고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70년대 차고가 있을 정도면 엄청 부잣집인 거죠. 그리고 애플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일화로 과일로 된 식단을 고집하던 잡스가 사과 농장을 다녀오면서 애플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애플이라고 지었고, 이제 이런 애플이라는 이름이 뭔가 좀 생기가 있고 또 위협적인 느낌도 별로 없고 컴퓨터에 강한 느낌 요걸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파벳 순서로 전화번호부에 표기되던 A, 요 A로 시작하는 이름이 애플의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에서 잡스와 워즈니악은 열심히 컴퓨터를 만들었고 1976년 애플 1이 되는 컴퓨터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잡스가 워즈니악을 설득하면서 애플 컴퓨터를 창립을 했고 1979년 1월 3일에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엄청 빠른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애플의 첫 번째 컴퓨터는 회사 인근의 컴퓨터 판매점인 바이트샵에 최초로 50대의 컴퓨터를 $500에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애플2는 1977년 3월 미 서부 해안 컴퓨터 전시회에 선보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고가의 제품이었지만 뛰어난 그래픽 그리고 높은 완성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이제 등에 업고 스티브 잡스는 미래의 컴퓨터에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쉽게 말하자면 숫자와 영어만 이렇게 쫙 있는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되는 요즘 같은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GUI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고 애플 차세대 컴퓨터 프로젝트인 리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GUI가 적용된 최초의 개인 컴퓨터로 출시되었지만 $9,995, 지금 시세로도 1,000만원이 가뿐하게 넘어가 버리죠. 이런 창렬한 가격으로 판매했고 호환성이 떨어지는 제한적인 소프트웨어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이때 잡스는 내부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저가의 컴퓨터 프로젝트인 매킨토시로 회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은 실패로 1985년에 참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창업자인 잡스가 자신이 영입했던 존 스컬리한테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뺏겨버리고 잡스는 쫓겨납니다. 이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잡스가 참 대단한 게, 만약에 저였다면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백수가 되겠지만 잡스는 다시 넥스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는 강철 멘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잡스가 없는 애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디자인 업계에서는 점유율이 높기는 했지만 지나친 종류 확장 그리고 차세대 운영체제 개발 실패, 이런 두 가지 악재 때문에 거의 부도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잡스가 설립한 아까 말씀드린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넥스트 스텝을 애플의 차세대 운영체제로 선택하게 되면서 애플에서 잡스가 창립한 넥스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스는 다시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잘리고 다시 또 그 회사로 재입사하고, 정말 잡스는 강철 멘탈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신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잡스가 오고 나서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서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제품까지도 간소화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국내 회사들과 다르게 애플은 제품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 없는 제품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애플은 1998년 개인용 PC인 아이맥을 출시하고 2007년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줄줄이 대박을 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초대박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2007년 출시한 아이팟 플러스 폰, 바로 아이폰입니다. 스마트폰의 대명사 아이폰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인 삼성은 정말 멘붕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설명은 눈물 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스티브 잡스는 기업 경영인을 넘어서 전설 같은 인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본격적으로 고속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아이폰의 대성공을 발판 삼아서 아이폰보다 화면이 더 큰 태블릿 PC, 바로 아이패드를 2010년 선보이고 또다시 데이트를 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아이폰의 후속 모델을 계속 내놓았지만 애플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플의 간판, 스티브 잡스가 건강 악화로 2011년 8월 애플이 정말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 CEO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10월 5일에 56세의 나이로 췌장 신경 뇌분비증으로 잡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잡스의 사망 후에 나온 아이패드2, 아이폰 4S, 아이폰 5, 그리고 이어팟과 에어팟의 기획안까지 모두 잡스의 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 역시 잡스가 생전에 고한 개념입니다. 잡스도 자신의 건강 악화를 미리 인지하고 자신의 후임을 정해두었습니다. 잡스가 병가로 있을 때 임시로 회사를 이끌었던 지금의 팀 쿡이 CEO로 지목되었고, 조너선 아이브에게 단순한 디자이너에 그치지 않고 창의성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어찌 보면 실질적인 잡스의 계승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면서 미적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사람이었고,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티스트 성향의 경영자인 잡스의 시대가 끝나고 팀 쿡의 시대가 오면서 애플은 혁신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 나오는 물건들마다 잡스의 시절과 비교되기 시작했던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아티스트 타입인 잡스와 달리 팀 쿡은 MBA 출신의 관리자 타입이었고 재무나 물류 이런 거에 유능했지만 애플의 제품 개발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은 잡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잡스를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잡스의 빈자리를 디자인 부분에서는 조선한 아이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스콧 포스털, 이 두 사람이 잡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항상 싸움이 또 일어나죠. 스콧 포스틀은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불리는 사실주의 디자인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아이북스 어플의 아이콘 디자인을 나무책 꼬지에 꽂힌 책 모양,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함을 강조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좋아했던 조선원 아이브의 눈에는 이러한 디자인이 정말 조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 스콧 포스털은 해고됩니다. 이제 그 이후 발표된 iOS 7부터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표현하는 이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 이후 아이폰 차세대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잡스의 공백을 이겨내고 정말 초히트치기 시작했고, 석유화학 회사인 엑손모빌과 전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서로 주고받다가 2013년 8월 이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가끔 순위가 조금 바뀐 적도 있긴 합니다. 에어팟 같은 파생 상품도 나오고 또 코로나 사태로 2020년이 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시가총액 1위이면서 대한민국의 총 생산량을 뛰어넘는 초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당황스럽네요. 한 국가보다 한 회사가 큽니다. 참고로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김덕팔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정확히 12.9%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애플에 대한 물음표 제공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